오늘은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을 낙관을 하면서 부채 한도 협상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지수들이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피할 것이란 안도감에 뉴욕 증시가 오늘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1.24% 상승하고 나스닥은 1.28% 상승 12,500으로 올해 들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1.19% 상승해서 4,158입니다. 연중 최고치가 2월 초에 4,179였습니다. 0.5% 남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49%. 요즘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3,124입니다. 연중으로 보면 벌써 5월 중순인데 5개월 보름 정도 됐죠. 올해 들어서 S&P 500 1년 수익률 9%. S&P 500이 역사적으로 보면 연간 수익이 9%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아직 6월 말까지 지나야 반인데 아직 올해 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1년치 평년에 9% 이상 상승. 나스닥은 2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5% 상승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봐도 주가가 하락했었던 해, 그 해의 다음 해에는 평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빅테크주들도 모두 상승한 날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오랜만에 4.41% 상승해서 173달러. 또 반도체주들 인텔만 1.2% 하락하고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3.3% 상승해서 301달러. TSMC가 5.82% 상승. 또 ASML이 2.83%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고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도자들은 모두 우리가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계 최고 경영자들 CEO 140여 명은 공개 서한을 통해서 정치권에 부채 한도를 신속하게 상향해달라면서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시나리오와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또 중소 지역 은행들, 이 은행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위기설이 돌던 중소 지역은행 중에 하나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는 예금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어요.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지난 12일 기준 예금이 1분기 말 대비 20억 달러 증가한 476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이 뱅크런 가능성을 둘러싼 이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되면서 팩 웨스트 뱅크오프, 코메리카, 자이언스 뱅크오프 이 지역 은행주들도 동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JP모건 대형주들이죠. 다들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가 10.19% 상승, 예금이 증가를 했다는 그 소식에 급등했어요. 또 팩 웨스트 뱅크오프 22%, 또 코메리카 12.3%, 자이언스 뱅크오프 12%, 지역 은행들이 10% 이상씩 급등을 했습니다. 또 대형주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4%, 시티그룹도 4%, 웰스파고 5.4%, JP모건 3%, 대형 은행들도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한 날입니다. 또 어제 홈디포 말씀드렸어요. 부진한 실적 속에서 소매업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또 다들 상승을 했습니다. 또 타깃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깃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이 2.05달러, 시장 전망치는 1.76달러 웃돌았죠. 또 매출 또한 253억 2천만 달러,
시장 전망치는 252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매출, 주당 순이익 다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타키 주가가 2% 넘게 상승해서 2.58%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2.58% 상승. 또 홈디포가 어제는 하락했지만 오늘 더 올랐어요. 3.56% 상승. 또 메이시스가 5.76%. 소매 업체들도 다들 상승을 한 날입니다. 테슬라는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사이버 트럭을 연내에 인도할 수 있을 것, 또 그동안 안 했었던 전기차 광고도 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올랐어요. 전기차 판매와 관련해서는 머스크는 우리 전기차의 모델 Y가 올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테슬라가 광고에 나설 가능성도 또 시사를 했습니다. 또 테슬라 주총에 모였던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머스크가 작년부터 트위터 인수 경영에 정신이 팔려서 테슬라 경영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내놓았어요. 트위터에 정신이 팔렸다는 기관 투자자들 지적에 대해서 머스크는 지난 6개월 동안과 달리 이제부터는 트위터에 시간을 덜 쓰겠다라고까지 말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이 기술이 앞으로 10년 내에 S&P 500 수익을 견인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골드만의 수석 전략가 벤 스나이더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10년 동안 AI는 생산성을 매년 1.5%씩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이것은 향후 10년간 S&P 500 수익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인공지능 챗GPT 열풍에 힘입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 들어 2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또 이 회사의 젠센 황 최고 경영자 대만인 출신이죠. 개인 재산도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6조 5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어요. 이 사람은 올 들어서 재산이 2배 이상 불어서 블룸버그가 추산하는 억만장자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인물이 됐습니다. 세계 현재 49호 부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벌써 970조, 1000조가 가까워집니다. 이 상태로 올라가면 잠시만 있으면 1000조 넘어갈 것 같아요. 반도체 1등주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395조예요. 엔비디아가 970조니까 삼성전자의 약 2.5배, 삼성전자 정도의 회사에 2개 반 정도가 더 있어야 엔비디아 시가총액과 같아요. 대만의 TSMC가 570조, 삼성전자의 약 1.4배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시가총액 3위가 그동안 네덜란드의 ASML이었는데 4위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3위에 브로드컴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4위가 ASML, 5위가 AMD입니다. AMD도 올해만 들어서도 40% 이상 상승한 회사입니다. 젠슨 황 이 창업한 엔비디아 주가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특수로 인해서 연일 랠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3.3% 급등해서 301달러예요. 올해 초 143달러였어요. 엔비디아가 111% 폭등을 했어요. 2013년도 그럼 10년 전이네요. 2013년도에도 120% 폭등한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DGPI가 AI를 구동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생산한 AI용 칩의 수요가 앞으로도 급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픈 AI의 챗GPT,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또 얼마 전에 나온 구글의 바드와 같은 이 챗봇이 향후 IT 업계를 지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에 보다 적합하고 강력한 칩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